또 남진아에서는 중국의 그 군사기지 만드는 걸 당연히 오바마가 반대할 수밖에 없죠. 이번에 재미난 게 하나가 있었는데 G20 회담을 하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항저우에 가는데 비행기에서 내릴 때 보니까 트랩에 카페트가 안 깔려 있어요. 이거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실례인데, 즉 미국 오바마 대통령 나가서 중국이 무시하는 거예요.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기분이 나빴겠죠. 그러나 참고 기다려서 그 G20 회의에 참석했고, 아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오바마 만난 그 회의에서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남진아의 문제, 센카쿠 문제 상당히 격렬하게 아마 부닥쳤을 겁니다. 이러한 국제, 지금 동아시아, 동북아시아, 동아시아 여기에서의 첨예하게 지금 부닥치고 있는 이 국제 정치 저기에서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, 정치 지도자들은 뭐 사드가 필요 없는 무슨 무용지물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진짜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막 그냥 내뱉어서 뭐 물론 표를 의식하는 거겠죠. 네? 국민들한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좀 어필하고, 이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. 포퓰리즘 정치를 하는 거예요.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도 이렇게 포퓰리즘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. 표 얻는 거 이용하는 거예요. 이거는 온당한 얘기가 아닙니다.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. 차라리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제대로 얻으려면, 자,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뭐 이게 다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된 거 아니냐, 우리가 여기 대책을 세워야 된다. 왜 주한미군만 사드를 배치하냐, 우리나라 국군도 사드를 배치하자. 아니 뭐 5군데다 배치하면 어떠냐,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나오면 아마 박수 받을 겁니다. 진짜 추미애 대표가 국가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무용지물이다? 뭘 가지고 무용지물이라고 합니까? 설명도 없고.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니까 국민들이요 정부 사드 반대하고 일어나시오 선동하는 겁니까? 정치 지도자, 국가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지금 우리나라 국가 안보라는 게, 중국은 지금 G2로서 세계 강대국으로 좀 발전을 하려고 하고, 북한은 망나니처럼 막 핵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지금 1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아주 위중한 이런 때 국가 지도자들, 정치 지도자들 뭐 하는 겁니까? 맨날 국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말도 되지 않고 결론도 안 나고. 이제는 우리가 좀 눈을 붙뜨고 넓게 멀리 깊게 내다보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존하고 우리의 살 길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, 이거를 진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지난주부터 이번 주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, 항저우, 비안티안 세 군데서 열린 국제회의를 전부 이렇게 참여했는데
상당히 시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군수령을 넘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시면은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, 동아시아에서의 우리 영향력 확대, 그걸 어떻게 할 건가.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져서 죽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뭔가 해야 될 겁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와서 그거 하셔야 돼요. 대통령이 뭡니까? 국가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그게 대통령의 할 일이에요. 이런 위기주간 때 이제는 국민들한테 솔직히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철없는 그 야당 지도자들 아무것도 식견도 없는 이런 여의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국민을 통합하고 근데 다시는 구한말처럼 그 강대국의 칼그림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해나가야 됩니다. 그 정도로 위중합니다. 우리가 뻔히 보는 거 아닙니까? 지난번에 사드 논란이 초기에 벌어졌을 때 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. 중국말 안 들면은 중국이 경제 보복하면 어떻게 할 거냐? 그래서 그 초소년 몇 명이 6명이가 갔죠? 가서 어떻게 대접 뽑았습니까? 아니, 가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? 그러고, 아니, 왜 경제 보복,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, 이걸 얘기합니까?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해달라는 겁니까? 그래서 사드 배치를 막아달라는 겁니까? 그걸 왜 중국에다 얘기합니까?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진짜 근시안적으로 아마추어적인 그런 생각, 물론 그것도 압니다.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걸 압니다. 그러나 국가 안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. 중국이 만약에 사드 문제로 해서 경제 보복으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압력을 받는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죠. 우리도 중국한테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왜? 경제라고 하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. 우리가 중국한테 많이 의존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. 그러나 중국도 우리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. 경제라는 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. 또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훨씬 우위에 있는 분야도 많이 있어요. 반도체라든가 IT, 전자 이쪽은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. 물론 중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들여와서 우리가 그거 갖고 싸게 먹는 것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공부하면 우리가 견뎌내야죠. 그러고 또 생각해보세요. 아니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하는 경제 보복하는 거 그것만 두렵습니까? 만약에 미국이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미국이 우리한테 압력을 주면은 이거는 미국이 우리한테 만약에 무슨 보복을 하는 압력을 주면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. 완전히 망해버려요. 아주 간단히 생각해보세요.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자본 달러 아마 수백억 달러 될 거예요. 그거 싹 빠져나가면은 당장 대한민국 경제 다 폭삭입니다. 폭삭. 미국의 그런 힘 이거는 생각 안 합니까? 아니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경제 보복 할 거다? 그 경제 보복을 어떻게 할 거냐? 이것만 걱정해? 만약에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미국이 결코 동맹관계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. 그러나
미국이 말한다면 한국은 망해요. 그런 거 생각 안 합니까? 그러니까 모든 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국가 원형을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걸 걱정을 해야 됩니다. 이제는 우리의 생각은 한반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시베리아로 만주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. 우리의 생각.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자론을 해가지고 웃음거리를 하는데 강대국을 어떻게 중간에서 그 균형추 역할을 해갖고 어떻게 이끌어가겠다. 물론 말은 그럴듯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. 아니 강대국이 왜 끌려갑니까? 실제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을 우리의 뜻대로 끌고 올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. 그런데 그런 힘도 없으면서 말로만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?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누구 아이디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거 얘기했다가 조롱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? 이제는 국가 문제를 생각할 때 제발 그 포퓰리즘적인 그런 생각, 그런 발언 하시지 말고 세계를 놓고 국제 정치를 생각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멀리, 더 깊게, 더 넓게 보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거라고.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, 중국 한쪽 라오스 비엔티안을 연속으로 방문하면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.